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1월 26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합권 내에서 계속 등락을 보여주었었는데 장 막판에 조금은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0.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더 큰 폭으로 0.8%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오늘은 금융주의 강세가 돋보이는 것 같고, 또 내일 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LG화학이 오늘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별다른 특징 없이 대체적으로 1% 내외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의 급락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화재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굉장히 좋지 못한 이슈가 나옴에 따라서 오늘 무려 20%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 국내 대기업들의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기업들의 부정적인 이슈,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장이 종료되기 1시간에서 30분 전에 이 사이부터 급락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도 그 시간으로 하여금 보합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조금 더 빠졌던 만큼 분명히 국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것도 셀트리온, 카카오, 신라젠 등등 많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처벌이 정말 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은 내부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필히 이런 임원진들의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은 정말로 법적인 조치가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수급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그래도 우려할 수준으로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1%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시장이 참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최근 3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동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급락이 나왔던 에코프로비엠. 그런데 외국인은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개인이 어제에 이어서 강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내용 파악은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은 그래도 오늘도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위메이드, 에코프로비엠, LG화학, KB금융, HMM,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종 올렸습니다. 일단 위메이드는 가상화폐 먹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측에서 투자자 보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옴에 따라서 오늘 생각보다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삼성 SDI,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리츠증권,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종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지금 보시면 S&P 500은 1.2%의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은 무려 2.2%의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그나마 선방을 보여주어서 0.2%에서 하락을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어제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 국내 시장이 그래도 많은 하락보다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시장이 잘 견뎌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살펴봐도 지금 S&P 500을 보세요. 1월달에 내내 하락세를 보였을 때 이 구간에선 주가가 꼬리를 달지 못하고 종가가 거의 최저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이때 흐름을 보신다면 밑에 꼬리가 많이 달려있고, 그렇다는 것은 저가에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밀림폭을 많이 만회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특히 다우지수 굉장히 꼬리를 많이 달고 과거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3대 지수를 보더라도 완전히 우리가 최저점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근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지금 구간이 조금은 저점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되는 것 같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오늘이 최저점이다 그런 의견은 아니에요. 어쨌든 기술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만큼 지금을 전후로 해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성장주 중에서 낙폭 과대주 그런 종목들을 조금씩 매수해보는 전략도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닥일 거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여러가지 시장 정황들을 봤을 때 하락의 폭이 이제는 더 이상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이해해보자는 취지이니까 성장주 중에서 낙폭 과대주 그리고 올해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는 기업들 그런 종목 위주로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어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고 아마도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종료와 함께 어떤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일이 목요일이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국내에는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라는 이슈가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하나의 시장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여러가지 측면을 봤을 때 내일 시장 흐름이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많이 낙폭이 나오고 있고 또 개별 종목도 많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스닥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시장이든 간에 단기간에 빠른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는 조금만 시장이 돌아서게 된다면 또 강하게 이렇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상승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는 조금만 시장이 돌아섰을 때 그때는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지금 나스닥을 보세요. 이런 구간들이죠. 자, 이렇게 지수가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을 때는 기술적으로 또 빠르게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단기간에 이렇게 하락한 것이 아니라 넉넉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렇게 빠지는 경우였다면 또 강한 상승을 기대해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조금 압축시켜서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만 시장에 바람을 불어넣은다면 또 기술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는 아직까지는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간에 기술적 반등에 그칠 수도 있고 정말로 추세적인 상승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일단은 짧은 관점에서는 낙폭 과대 종목 위주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변곡점이 조만간 도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들 확인해 보셨겠지만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3,000명을 돌파했고 실제로 10,000명을 돌파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그런데 제가 코로나 라이브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확진자 수를 체크해보고 있는데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제보다 더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2월 달에 3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장을 조금 누를 수 있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재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추세를 봤을 때는, 자, 이게 코로나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 음압병실, 원격진료 물론 많은 종목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면 물론 그에 따라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지수의 반등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단 말이죠. 자, 만약에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또 갑작스럽게 대외 변수가 조금 해결이 되면서 전 세계 시장이 상승을 보일 때 그 두 가지 경우가 겹치게 될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 이쪽 업종들은 오히려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 피해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은 시장 상황이 부진할 때 그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시장이 돌아서게 되고 지수가 강한 상승을 보인다면 그 지수를 추정하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많은 대형주와 성장주들 그리고 낙폭 과대주 그런 쪽의 상승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매출이 117조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약 7조가 조금 못 미쳤는데 그래도 반도체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선방을 했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올 3분기에 풀릴 것이다 그런 전망을 했었던 만큼 항상 이런 부분은 선행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은 분명히 1분기라든지 2분기 선제적으로 자동차 관련주에 녹아들 수가 있고,
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의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 자체가 경제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하고 또 향후 2분기 그리고 나아가서 3분기와 4분기 그때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지금의 시장을 누르고 있는 악재들,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결코 깊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대차를 한번 보세요. 작년에는 약 389만 대를 팔았었고 올해는 432만 대, 더 많은 판매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대외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들 실적은 탄탄하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지금의 낙폭이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한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기업들이 있죠.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등등 수많은 업종과 기업들이 있는데 과연 앞으로 실적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해보신다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체크해 볼 수가 있고 향후 2분기부터는 시장이 더 나아질 수가 있겠구나, 그걸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팁으로 말씀드렸고 이번 주부터 많은 기업들이 다음 달까지 실적 발표를 하는데 같이 한번 챙겨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장 막판에 조금은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 어쨌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이 가장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국내 시장은 다음 주에 설날이 있는 만큼 5일간의 휴장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일단은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해서 설날이 분기점이 되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 때도 그랬었죠. 추석 당시에 헝다 이슈가 터지면서 전 세계 시장에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시장은 추석이 겹치는 바람에 별다른 타격이 없었고 오히려 추석이 끝났을 때 다시 세계 시장 흐름과 함께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만큼 이번에도 그런 추석이 변곡점이 되어서 조금은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는 타이밍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